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프리 잉글리시 드디어 이제 원데이 공개 특강에 오신 걸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프리 잉글리시는 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도 쌤이 좀 파이팅해서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친구들이 어머님과 아버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그쵸? 끄덕끄덕.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볼 텐데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어때요? 요즘 이과 과목이 워낙 유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답이 있는 과목이랑 또 이런 랭귀지라는 과목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자체를 무조건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스피킹적인 면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잘 푸냐, 라이팅 잘 쓰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가성비가 있으면서 좀 이 잉글리시라는 과목을 내가 지금 9학년, 10학년 혹은 예비로 아이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현재 뭐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쌤이 모든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모든 거라는 건 사실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이비를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잉글리시 A와 B를 어마무시하게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A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B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원래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또 인생이기 때문에 아마 나 B 해야 되는데 학교에 B가 없네? A 해야 되는데 A가 없네?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IB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또 배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배워볼 텐데 가장 대표적이면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쌤의 수업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IB English A 그쵸? Language and Literature가 있고 그다음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해서 English B 쪽이 있는데 앞부분은 이제 English A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English B에 가까운 부분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7대3 정도의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70% 정도는 A랑 B의 어떤 전형적인 부분들을 배운다면 프리-IB에서는 30% 정도는 공통적이긴 해요. 왜? 영어다 보니까. 그리고 어 IB를 선택을 하게 되셨을 때 어쨌든 6과목을 선택 뭐 하게 되죠. 그쵸? 근데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배우게 되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웬만한 과목들은 다 대부분 주관식 및 에세이 및 글을 쓰는 시험이 대다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과목을 잘하신다고 해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IB뿐만이 아니라 대학을 가셔도 석사, 박사 및 회사를 입사를 하셔도 영어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력이 있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맵시 있게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이 사람 영어 되게 잘한다 라는 느낌으로 영어를 쓰는 건 제가 봤을 때는 IB 단계에서까지만 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영어를 잘할 수 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잉글리시 A와 B의 가장 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큰 이유이자 purpose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English A Language and Literature 정말 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advertisement예요. 왜냐면 작년에 advertisement가 나왔는데 좀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수업 자료로 쓰는 가장 대표적인 이 advertisement를 갖고 왔는데 요 수업 자료를 쌤이 이제 요 광고 자체를 썼을 때는 뉴진스가 아무 일이 없었어요. 네, 즉 뉴진스가 하이브랑 아무 일이 없었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너무 뭐라 해야 될까? 뉴진스가 정말 최고점에 있을 때 광고도 찍고 했을 때 처음으로 나왔던 대표적인 광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advertisement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혹은 여러분들이 해외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분석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 가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보니까 너무 다른데? 혹은 분명히 배울 때는 이런 게 있었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막상 아이비 하니까 전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쌤은 오히려 역으로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advertisement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아이비에서 나오는 네, 텍스트도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짤막하고 굵직하게 한번 배워볼 텐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프로덕트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타겟 어디언스라고 해서 바로 누구에게 이 광고가 주된 고객이 누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카콜라를 안 먹어본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엄마 아빠가 금지하면 몰래라도 밖에서 사 먹는 게 코카콜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엔 제로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제로 슈거인데 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레몬 뭐 코카콜라 제로 슈거라고 되어 있는 거 새로운 뭐 종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 세미 시간을 드릴 건데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프로덕트는 즉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광고에서의 제품은 코카콜라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쵸? 그러면 우리 잠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간단하게 코카콜라 혹은 탄산음료의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 특징들 너무 많은데 혹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탄산을 언제, 얼마를 주고, 누구랑, 어디서 이걸 마셨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드리면 나이, 성별, 뭐 취미, 경제적인 스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소셜한 스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뽀로로록 떠올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프로덕트의 특징들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머리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글을 작성하셔도 상관없는데 글을 작성한다고 하기엔 너무 팬시하고. 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제일 누가 봐도 얘는 준비 안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오직 얼굴만 보고 알 수 있냐고요? 매우 알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죠. 이쯤에서 쌤이 자료 한번 더 보내드렸고요. 똑같은 자료, 똑같은 자료. 늦게 오신 친구들도 있어서.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 쌤이 설명하기 전에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오히려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아이비한테 도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매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IGCS나 MIP 단계에서는 분량 자체가 매우 매우 짧죠. 기껏 해봤자 뭐 200자 정도죠. 일반적으로 IB English Paper 1에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목표 글자 수는 최소 750에서 800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광고 하나를 보고 영어로 800자를 어떻게 써?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빠르게 프로덕트의 특징들을 떠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자, 일단은 한번 우리 끄덕끄덕 하거나, 뭐, 세미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일단, 이번 주 혹은 이번 주라고 하면 좀 짧을 수 있으니까, 이 4월 달이죠. 한 18일 정도 됐네요. 4월 달에 탄산 음료를 먹었다. 끄덕끄덕 한번 해볼까요? 전 심지어 아까 먹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 타겟팅, 타겟 어디언스를 얘기를 할 때는, 한 살, 뭐, 신생아부터 뭐 죽기 직전에 사람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뭐 100살이라고 해볼게요. 100살까지 있다고 하면 극단적인 경우도 우리가 제외해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를 해야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타겟 어디언스를 떠올리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인지를 계속 좁혀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살부터 90살 하고 내려오고 0살부터 1, 2, 3, 4 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어딘가에 지점이 생길 거예요. 어떤 지점이 생기죠? 제일 탄산을 소비를 많이 하거나 탄산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팍 하고 정해질 거예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저는 이 광고를 딱 봤을 때 애초에 뉴진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30대까지는 뉴진스를 알더라고요. 물론 40대, 50대, 60대 우리 할머니도 알아요. 근데 쌤이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그쵸 파퓰레이션 얘기하는 거니까 30대까지도 아는데 40대, 50대가 넘어가면 탄산을 어떤 소위 얘기하는 콜라라는 제품을 조금 피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5살, 6살, 7살 친구들도 몰래 엄마 아빠 몰래 콜라 먹을래 하고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때요? 한 10대까지는 올라와야 어때요? 한 중3 이상? 뭐 중딩부터? 중학생들부터 어때요? 한 30살 초반에서 20대 정도까지가 주 타겟팅이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죠. 첫 번째, 방금 쌤이 얘기했다시피 탄산을 소비하거나 탄산을 좋아하는, 탄산을 자주 먹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죠. 쌤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뉴진스이기 때문에. 그쵸? 뉴진스라는 모델 자체가 주는 어떤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 아이돌이니까. 그쵸? 아이돌을, 그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학생들 혹은 팬덤들 자체가 20대, 30대까지도 가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대한 특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탄산 혹은 코카콜라는 막 너무 비싸서 한 번 사면 막 아껴서 먹고 뭐 물론 북한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쵸? 한 번 따서 먹다가 탄산이 빠지면 버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언제 어디서든 웬만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쌤이 지금 당장 앞구르기를 해서 계단을 내려가서 한 30초 아니면 10초면 뛰어가면 편의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구하기도 쉽고 샀을 때 아, 맛없어. 아, 씨, 돈 아까워. 하긴 하지만 다음 날에 같은 가격대의 다른 제품을 금방 구매할 수 있죠. 그쵸? 이런 게 바로 프로덕트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언제 먹나요? 생일 파티도 있고요. 쌤 같은 경우 그냥 저녁 먹을 때, 쌤 아까 피자 먹었거든요. 피자 먹을 때는 뭔가 코카콜라가 혹은 콜라가 국룰이죠.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음식들이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페이퍼 1에서 들어가는 가장 궁극적으로 여기서 쓰는 또 여러 가지 테크닉 중에 하나를 쌤이 더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색깔이에요. 이 컬러에 대한 connotation과 이 심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코카콜라를 했을 때 떠오르는 색깔, 코카콜라 제로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색깔,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를 생각했을 때, 어떤 회사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분명히 색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넥테이션이나 심볼로 묶어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삼성도 있고, 삼성하면 뭔가 파랑색 뭐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쵸?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써요? 정치적인 색깔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편하니까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purpose들이나 내용들이 있는데 요건 쌤이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냅둔 거고 제가 쌤이 사용하는 자료들의 일부분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야, 얘 카툰 아니 뭐냐 카툰이래 애버타이즈먼트에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또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느낌이 아니라 좀 고급지고 좀 우리 그래도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좀 to drive sales라든지 maximize profit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표현을 해야 우리가 조금 더 고급지고 또 점수적으로 좀 유리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쌤이 광고를 두 개를 넣어놨는데 이런 느낌의 광고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아이비에서 마주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빠르게 하고 쌤이 넘어갈게요. 예를 들자면 이 광고 같은 경우 쌤이 설명해 드리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시계에 대한 광고고 위의 내용을 보면 기차를 놓친 거야. 그치? 근데 광고가 1973년도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분명히 핸드폰도 잘 없었을 것 같고 시계 자체가 없으면 시간 자체를 알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계가 시간이 밀려. 마치 우리가 로밍 안 하면 시간 멈춰 있는 그런 느낌처럼. 근데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 우리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치? 근데 옛날에는 어때? 옛날에 시계를 배터리로 했었기 때문에 혹은 시계 안에 이제 배터리가 있단 말이야. 시계가 밀려. 시간이. 당겨지거나. 그럼 9시 약속인데 내 시계는 9시인데 이미 9시 5분, 10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분, 30초씩 밀려요. 네. 근데 밑에 보시면 Bulletin Accutron이라고 해서 어때요? 시계 자체가 되게 accurate한 우리 시계는 되게 accurate라는 걸 되게 강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광고이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타겟 어디언스는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는 1020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딱 봐도 비싼 시계 혹은 금 아까 쌤이 얘기했던 색깔에 대한 커너테이션 그쵸? 금값도 많이 올랐죠? 그쵸? 금이라고 해서 뭔가 럭셔리했하고 뭔가 엘레강트하고 이런 커너테이션의 심볼들이 분명히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느낌을 캐치를 했을 때 1020은 아니겠구나.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아마도 30세 이상부터 혹은 직장인들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타겟 어디언스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이거 같은데요? 그냥 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유들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프리 때 다양한 텍스트로 그리고 가볍게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쌤 같은 경우 항상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배워가도 된다. 하나만 알고 가서 그걸 응용하는 법을 배워야 뭐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느낌인데 막 금은 무조건
럭셔리 이렇게 하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맥에 맞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보는 걸 연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다른 광고가 있는데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리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잉글리시 B를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리딩을 세 지문을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텍스트 C, 즉 extrac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이런 문학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텐데, 이걸 피해서 난 잉글리시 A를 가겠다. 잉글리시 A에서는 6개의 문학 작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보단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잉글리시 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딩이랑 리스닝이랑 라이팅, IO, 뭐 IO 같은 경우는 A도 보긴 하지만 어쨌든 리딩이랑 리스닝이랑 라이팅을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유학을 늦게 가거나 혹은 영어 자체가 원어민급 혹은 A도 사실 원어민급으로 하진 않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좀 바탕이 돼야 에세이를 쓸 수 있는 반면에 이제 English B Language Acquisition 같은 경우는 좀 유학을 늦게 가거나 혹은 영어 자체가 정말 많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마치 우리 한국으로 치면 수능 같은 느낌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크라이테리아나 어세스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을 선택하고 쌤이랑 나중에 만났을 때 혹은 프리 때도 이제 여름방학이라든지 쌤이랑 수업을 할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생각보다 높은 포션, 즉 30%라고 하긴 했지만 70%는 우리가 A랑 B의 특성이 있다고 했지 사실 그게 다 무슬 모이진 않아요. 즉, 난 A인데 내가 이거 해서 뭐 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A에서도 익스트랙트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즉, 쌤 저는 B 할 건데 저는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여기도 나온다니까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다른 IO라든지 문학 작품이 있는 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중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 때 잘했던 친구들이 당연히 높은 확률로 A랑 B를 올라갔을 때도 당연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쌤이 문제를 풀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닌데 밑에 넣어놓긴 했는데 뭘 할 거냐면 진짜 엄청 빠르게 미친 듯이 빠르게 우리는 딱 더도 말고 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 읽는다고요? 안 그래도 지금 떠밀려서 수업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막 되게 살벌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데, 쌤은 기분 좋게 그냥 가볍게 또 수업 왔는데 안 읽으면 또 서운하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딱 한 문단만 딱 읽을 거예요. 더도 말고 딱 한 문단. 네, 그 미안한데 제목까지 해서 근데 제목은 뭐 애교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목을 포함해서 딱 한 문단만 읽어볼 거고 심지어 정말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천천히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죠. 네. 저는 리딩에 나온 한 문단을 읽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무슨 공포 영화를 본 것 같은 표정하고 있는데 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까는 막 생글생글 듣고 있다 갑자기 리딩 한번 읽어볼까요 했더니 지금 막 표정이 지금 살벌하죠, 그쵸? 막 무서운 친구가 이름 불러주고 싶은데 뭐 이태규 이런 친구들 막 무서워요. 지금 막 눈빛이 막 이글이글 하거든요. 저 친구 이름이 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리딩 자체가 어려워. 사실 쉽지는 않을 거야. 왜? 너네가 생각을 해봐. 그래도 나름 IB 잉글리시이긴 하지만 잉글리시 B이긴 하지만 그래도 IB잖아. 그치? 여러분들보다 지금 1년, 2년, 3년 선배들은 이제 5월달, 5월 7일, 8일날 시험 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2년, 3년 뒤에 혹은 1, 2년, 3년 뒤에 여러분들 보는 시험인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복화예요, 여러분. 복화가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표정이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이게 뭐지? 이미 표정부터 지금 뭐 막장 드라마예요. 막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단어를? misdemeanor? 이게 뭐지?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의문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리딩 자체를 놔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는 단어는 뭐지? 내가 아는 단어로 조합을 해봤을 때 얘는 무슨 뜻일까? 요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리딩은 하시면 하실수록 실력이 차근차근 늘어나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킬적인 부분들과 어떤 퍼스펙티브를 조금 더 바꿔주면요.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내용을 다 읽었을 때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혹은 문맥상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얘는 갑자기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것만 캐치하실 수 있는 센스만 있으셔도 생각보다 문제들은 매우 매우 명확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100%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빠르게 설명해드리고 쌤이 끝내드릴까요? 물론 쌤이 수업을 너무너무 더 하고 싶은데 쌤은 뒤에 수업이 또 있습니다. 뒤에 공개 특강이 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끝내야 되는데 빠르게 설명해드리면요. 모든 리딩을 100%다 알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시험이라면 더더욱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인의 어떤 그런 종특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나 한번 해보세요. 전 그랬거든요. 단어장 혹은 단어책이 분명히 집에 있을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있든 집에 있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앞에만 외우고 앞에만 책이 이렇게 들려 있고 중간이랑 뒤에 되게 빽빽하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무슨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1부터 100개, 즉 100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00개 단어밖에 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200개, 300개 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 넘어가시면 돼요. 잘 외워지는 단어들을 100개 외우려면 일반적인 사람들 나중에 쌤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쌤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좀 천재과 쪽.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한 101개의 단어를 보면 100개 정도 외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때요? 한 200개, 300개, 400개 보면서 100개를 외워도 되는 건데 어때요? 그게 물려버리니까 단어 다 안 외우게 돼요. 그쵸? 그런 포인트들과 퍼스펙티브를 바꾸게 되잖아요. 한 10,000개씩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10%만 외워도 1,000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000개 단어를 외우 1,000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1,000개 단어를 보는 거야. 얼마나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그쵸? 그런 퍼스펙티브 플러스 리딩도 똑같아. 이거 하나하나 다 해석해도 의미 없는 막 말도 안 되는 옷에 대한 설명 이런 거 나오거든요.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느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프리에 좀 해결해 놓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비를 하실 때 훨씬 더 여유 있고 적어도 쌤이 가장 넘버 원으로 얘기하는 프리 때는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으실 거라고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쌤이 준비한 수업 내용이고 혹시나 나중에 쌤을 보게 된다면 꼭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